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해 세계 역사상 최초로 광활한 영토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고대 로마 제국.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 제국의 위대한 탄생과 번영의 역사는 오늘날 세계 정치 문화의 모태가 됐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마치 지층처럼 겹겹이 공존하는 도시, 이탈리아 로마로 갑니다. 지중해를 호령했던 대제국의 꿈은 이탈리아의 수도인 이곳 로마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로마는 2000년이 넘도록 세계인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로마는 긴 가죽 장화를 닮은 이탈리아 반도의 라치오주 그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중심부인 이곳 베네치아 광장은 현재 유적 발굴이 한창입니다. 198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곳 로마 역사지구에서 유적이 발굴되는 일은 그다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18세기 말 찰스 데이비스라는 건축가가 온천의 누수를 점검하던 도중에 땅 밑에 잠들어 있던 로마 유적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그 후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까지도 도시 곳곳에서 여전히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고대 로마가 멸망하고 중세 로마는 옛 건물을 주춧돌 삼아 그 위에 새 건물을 세웠습니다. 덕분에 고대 로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식 주거 생활이 가능했을 만큼 뛰어난 건축술을 가졌던 고대 로마인들인데요. 2000년 전 고대 로마는 이처럼 아름다운 도시였을 겁니다. 기원전 753년 건국한 고대 로마는 둘레가 약 10km로 인구 1000명이 안 되는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강력한 무기와 엄격한 군기로 무장한 군대를 양성하고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기원전 202년 스키피오 장군이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장군을 물리치면서 로마는 대제국의 꿈을 앞당깁니다.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로마는 이탈리아 전역과 그리스, 스페인에 이르는 지역을 하나둘 잠식하기 시작하는데요. 기원전 1세기 말 이후 로마 번영기에는 오늘날의 40여 개국에 해당하는 유럽 대부분과 중동,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거대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대 로마 제국은 작고 보잘것없었던 도시국가에서 세계 최초의 초강대국을 건설했습니다. 당시의 도시 유적이 남아있는 포로 로마노에 가면 septimius severus의 개선문이 이방인들을 반깁니다. 이 개선문은 서기 203년 원로원과 로마의 시민들이 왕의 업적을 기려 헌정한 것인데요. 개선문 윗부분에는 국가의 일체성을 되찾고 로마 제국을 확장한 왕의 업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septimius severus 왕은 끊임없는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했는데요. 로마군들이 진지를 떠나는 모습과 전투 장면, 군대를 향해 연설하는 황제의 모습을 통해서 군사력을 최고로 여겼던
로마인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개선문을 들어서자 로마의 도시 광장이란 의미의 포로 로마노가 펼쳐집니다. 포로 로마노는 고대 로마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원로원 의사당과 신전,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엔 가장 번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포로 로마노를 가로지르는 성스러운 길을 따라 형성된 광장에서는 시민들의 각종 경제활동이 이루어졌고 기원전 6세기엔 정치, 경제, 종교의 요충지로 발전했습니다. 포로 로마노의 건물 중 가장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안토니우스와 파우스티나의 신전입니다. 11세기 성당으로 개축되면서 비교적 옛 모습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흔적만 남아있는 에밀리아의 바실리카는 로마에 세워진 두 번째 공화당 건물인데요. 이곳에선 금융과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포로 로마노는 로마 제국의 번영과 멸망을 함께했던 고대 로마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광장 정치를 상징하는 이 유적은 200년 넘게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로 로마노를 가로질러 로마 제국 최대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으로 갑니다. 이탈리아 말로는 콜로세오라고 부릅니다. 콜로세오라고 불리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72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8년 만인 80년에 공사가 완공되었는데요. 저 안에서는요, 격투사들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그리고 맹수와 인간의 싸움, 더 나아가서는요, 저 안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모의 해전도 치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번영의 길로 들어선 이후 황제들은 도시 곳곳에 콜로세움을 비롯한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세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쇼를 공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높이가 48m에 이르는 4층의 타원형 건물인 콜로세움은 층마다 건축 기법을 달리한 초호화 경기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무려 5만여 명의 관중을 수용하는 거대한 관중석은 경기장 80여 개의 문을 통해 단 15분이면 모든 관객이 빠져나가도록 설계됐는데요. 지상의 검투국을 위한 동물용 엘리베이터와 개폐형 천막 지붕까지 갖춘 최첨단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은 왜 이런 거대한 경기장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황제들은 이 콜로세움을 안정된 통치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이곳은 검투사들의 혈투가 끊이지 않았던 피비린내 나는 장소였습니다. 패배한 검투사의 운명은 황제가 결정했고, 그렇게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황제는 사람들 앞에 신처럼 군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동안 기독교를 탄압했던 로마의 황제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바로 이곳에서 희생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통해 광활한 제국을 이룬 고대 로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을 받은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혼란기의 로마를 재통일하고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겨 새로운 로마 시대를 연 황제였습니다. 기독교도 박해의 현장인 콜로세움 옆에 의아하게도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서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이곳 로마에서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겨 동로마 제국의 시대를 열었고 313년에는 기독교를 공인한 바로 그 황제입니다. 파리의 개선문은요, 바로 뒤에 보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을 본따 만든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높이 21m의 이 개선문은 포로 로마노의 개선문 중 가장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개선문에는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통일한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혼란기를 수습했지만 이 시기는 로마 예술의 침체기이기도 했습니다. 개선문을 만들 여력이 없었던 로마인들은 선대 황제들의 기념물에서 예술적인 부조를 떼어내 새로운 개선문을 만들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은 로마 시대 예술 작품을 집대성한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를 지배했지만 예술에 있어서는 그리스를 동경했습니다. 판테온 신전은 그 대표적인 건축물인데요. 그리스 양식의 로마식 공법으로 만든 이 신전에는 경이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건물 전체에 철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공법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콘크리트로 이처럼 아름다운 건축물을 제작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내부는 거대한 돔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돔은 광활한 우주를, 뻥 뚫린 거대한 눈은 우주의 중심인 태양을 의미했습니다. 우주를 상징하는 이곳엔 여러 신들의 석상이 안치됐고 그 앞에는 기둥을 세워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이 신성한 곳에서 원로원과 시민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법을 공포했습니다. 천체와 우주를 상징하는 판테온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위한 신전이었고 그들의 절대적인 권력은 신적인 것이었습니다. 판테온은 다행히 교회 건물로 사용되면서 옛 원형 모습 그대로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많은 유적지들은 불운한 역사의 길을 밟아야 했습니다. 테베레 강을 가로지르는 산탄젤로 다리 앞에 다다르자 오랜 풍파를 견뎌낸 천사상들이 변함없이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리 너머 웅장하게 서 있는 산탄젤로 성은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무덤으로 건축됐습니다. 그 뒤 중세에는 귀족들의 요새와 감옥으로 사용됐고 정치적 혼란기엔 교황들의 피난처로도 제공됐습니다. 이곳의 석상이나 청동상 대부분은 보호를 위해 박물관으로 옮겨진 상태고요. 성 안에 50개의 방이 산탄젤로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중앙의 커다란 방에는 로마의 황제들이 묻혀 있는데요. 이곳을 채웠던
수많은 조각품과 석상들은 전쟁통에 대부분 약탈당하거나 파괴됐습니다. 395년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된 이후 사실상 대제국을 건설했던 고대 로마 제국의 존재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로마가 건설됐습니다. 바로크식 궁전으로 둘러싸인 넓고 아름다운 로마 시민들의 쉼터, 나보나 광장입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의 공연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노천 카페들이 즐비한 이곳은 로마의 낭만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항상 넘실댑니다. 관광객들이 있는 곳엔 거리 상인들이 북적이기 마련이죠. 유난히 가죽 제품들이 눈에 띕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탈리아 명품의 모조품이라는데요. 이곳에서 모조품 상인들을 만나다니 어쩐지 기분이 묘하네요. 본래 급수장이었던 분수는 로마 건축 예술의 상징이죠. 이곳 나보나 광장에는 바로크 조각의 거장이라 불리는 베르니니의 분수 3개가 있는데요. 그중 남쪽 끝에 있는 모로 분수, 일명 무어인의 분수입니다. 가장자리를 둘러싼 4명의 해신 트라이톤과 중앙에 서서 돌고래와 싸우고 있는 무어인의 모습이 재밌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분수를 꼽으라면 단연 트레비 분수를 얘기할 겁니다. 해신 트리톤이 이끄는 전차 위에 넵투누스가 서 있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트레비 분수는 뛰어난 예술성은 물론 수많은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며 세계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의 동전을 던져 로마에 다시 오길 기원하고 2개의 동전을 던져 사랑을 이루려는 연인들과 관광객들의 명소입니다. 이렇게 영화에 등장했던 장소들을 찾아가는 건 관광객들에겐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강의 신 흘르비오의 얼굴을 새긴 진실의 입은 진실과 거짓을 심판하는 입으로 너무 유명한 곳입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을 봤다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장소겠네요. 지금은 로마의 명소가 된 지름 1.5m의 이 대리석 가면이 원래는 하수도 뚜껑으로도 사용됐다는 재밌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번엔 종교를 떠나 세계인들의 순례지로 사랑받고 있는 바티칸 시국으로 갑니다. 로마 교황이 통치하는 작은 나라인 바티칸 시국은 로마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의 상징인 산 피에트로 대성당은 초대 교황인 피에트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습니다. 16세기경 재건축돼서 지금의 모습이 완성됐는데요. 웅장한 돔과 천국의 열쇠를 쥔 채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140명의 성인상은 경이로움마저 느껴집니다. 모두 다른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리아식의 원주 284개가 둘러싸고 있는 광장은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원형 경기장이었는데요. 네로 황제가 200에서 300명의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다는 비극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피에트로 대성당은 카톨릭의 총본산으로서 유럽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16세기 이곳 대성당은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당대의 유명 건축가들에 의해 바로크 양식으로 화려하게 다시 태어났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직접 설계한 도움을 비롯해 대성당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조각과 미술품들은 오랜 박해를 벗어난 기독교의 영광과 자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피에타는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슬픔에 잠긴 마리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미술관으로 이동하면 더 위대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대 로마 교황이 수집한 방대한 양의 미술품과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바티칸 미술관입니다.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같은 대화가들의 작품들이 벽과 천장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린 세계 최대의 벽화인 천지창조는 미켈란젤로가 무려 4년 만에 완성한 역작입니다.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한 채 작업대 위에 앉아 천장에 물감을 칠해 나가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겠죠. 미켈란젤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쇠약해졌지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홀로 이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바티칸 시국은 이러한 세계의 대작들로 인해 종교를 초월한 순례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산피에트로 대성당과 더불어 미켈란젤로가 건축한 수작으로 불리는 캄피돌리오 광장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분위기를 간직한 캄피돌리오 광장에 가면 로마의 지혜로운 황제이자 명상록의 저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카피톨리니 광장입니다. 이곳에는요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173년에 만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청동 기마상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청동 기마상 하나로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광장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청동 기마상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바로 공해 때문인데요. 이 기마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박물관으로 옮겨졌고 똑같이 만든 기마상이 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통일을 이룩하고자 일생을 바쳤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청동 기마상은 현존하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유일한 기마상인데요. 광장에 있는 건 모조품이고 진품은 유물 보호를 위해 카피톨리노 미술관 내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룩하고자 했던 로마 황제들의 꿈은 200년간 지속된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를 끝으로 혼란과 분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만 연안의 도시 폼페이에서는 사라졌던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원전 79년의 어느 여름날 폼페이는
뜻하지 않은 재앙에 직면합니다. 이탈리아 반도 최대 화산 베수비오가 폭발하자 도시 전체가 하룻밤새 화산재에 뒤덮이고 맙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졌던 폼페이는 1748년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화산재를 걷어내자 놀랍도록 자세한 고대 도시 폼페이가 멈춰버린 시간 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주택을 꾸미기 위해 그려놓은 벽화들 속에서 당시 폼페이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폼페이의 사람들은 불편할 것 없는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풍요로움이 넘치다 못해 사치와 향락에 빠진 타락한 도시였다고도 전해집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도시들은 화폐 경제와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부귀 영화를 누렸을 겁니다. 폼페이와 같은 고대 로마 도시들의 흥망성쇠를 밝히는 일은 현대 문명의 미래를 가늠하는 열쇠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대한 작업은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을 견디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고대 로마 제국의 유적들. 땅 밑에 또 어떤 유적이 숨겨져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인 도시 로마는 현재 도시개발과 유물 보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년 세계에서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다는 이탈리아의 로마. 이들이 만나길 꿈꾸는 진짜 로마는 과연 어떤 로마일까요?